pour ces châteaux, pour ces dessins, des crayons tant qu'il faut. C'est tout ce qu'il faut. 겨우 말이 트인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충격에 33이 된 지금까지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폴. 그를 키워준 두 이모와 함께 살던 폴은 그녀들에 의해 어엿한 피아니스트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댄스 교습소를 운영 중인 이모들과 함께 늘 고리타분한 연주를 해야 했던 폴. 게다가 매일 밤 무서운 모습의 아빠가 등장하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죠. 이모들은 그런 폴을 마냥 어린아기처럼 또 귀한 아들처럼 끔찍이 아낍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도 그에겐 휴게트만 있으면 문제가 없었죠. 늘 유쾌하고 소란스러운 이모들 틈에서 잠시 빠져나온 폴은 그가 자주 찾는 공원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맑은 햇살과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주는 커다란 나무, 우쿨렐레 연주 소리 등 한가로움이 물씬 느껴지는 공원이죠. 한편 고장난 엘리베이터로 인해 한동안 계단을 사용해야 했던 아파트 사람들. 이모들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친구 하나 없던 폴의 33번째 생일도 이모들과 그 또래의 지인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조율사와 함께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슈게트를 사기 위해 단골 빵집에 가려던 폴이 우연히 조율사가 놓치고 간 레코드판을 갖다 주기 위해 그의 뒤를 따라가죠. 4층 중간에 놓인 이상한 문을 들어간 폴은 곰처럼 커다란 개를 피하려다 집안 내부로 들어가는데 푸르고 예쁘게 꾸며진 정원이 눈부신 햇살로 가득 차 있었죠. 그곳은 프루스트라는 최면술사 아주머니의 집이었습니다. 비밀리에 정원을 꾸며놓고 외부인을 극도로 경계하는 아주머니는 말 못하는 폴의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곤 그에게 허브티와 마들렌을 대접합니다. 특별한 프루스트 부인의 차를 마신 폴은 놀랍게도 잠시 후 눈을 뜬 채 기절합니다. 그런데 부인은 폴의 집 열쇠를 챙긴 뒤 그를 복도에 세워두고 그냥 가버리죠. 겨우 몇 시간 늦었다며 걱정하는 이모들과 무언가에 홀린 듯 어리둥절한 폴. 여전히 수리 중인 엘리베이터를 보며 짜증 섞인 표정을 한 가족들은 출근에 나섭니다. 프루스트 부인은 마침 폴의 열쇠를 가지고 비어있는 그의 집에 몰래 들어가죠. 집안을 살피던 부인은 폴의 책상에 놓인 소지품에서 그의 상처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멜로디가 흐르는 모비를 챙긴 그녀가 쪽지 하나를 남기고 가버리죠. 폴은 그 즉시 프루스트 부인에게 찾아갑니다. 부인은 전처럼 똑같은 허브티와 마들렌을 준비하고 그의 집에서 가져온 모빌의 멜로디를 틀어놓죠. C'est pas gratuit. 50 € la séance. Bah faut bien vivre, hein. Puis mes ingrédients, on les trouve pas chez l'épicier du coin. 결국 돈을 지불한 폴은 전처럼 깊은 체면에 빠져듭니다. 젊은 시절조차 폴을 피아니스트로 키울 거라며 소란을 떨던 이모들과 락스타처럼 제멋대로인 아빠, 그리고 아빠의 친구 제재 아저씨도 등장하죠. 사랑스러운 노래를 불러주던 엄마의 모습은 그의 갓난아기 때의 선명한 기억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Non, dis Anita, c'est pour ton bien. Tu avais une carrière de pianiste toute tracée devant toi. Ça m'intéresse pas. 이후부터 엄마를 기억나게 해주는 부인과 매주 정기적인 최면을 받기로 한 폴은 부인과의 특별한 비밀이 생겼죠. Jeudi prochain, même heure. 목요일마다 채소를 한 봉지씩 들고 온 폴을 이상하게 바라보던 이모들은 평소답지 않은 그가 혹시 마약을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합니다. C'est un camarade de la brigade des stupes qui me l'a donné. Allez. C'est une tumeur. 생각보다 다양한 고객층을 보유한 프루스트 부인. 박제사가 꿈이지만 의사를 할 수밖에 없던 고객. Ah, on le reconnaît bien, on dirait qu'il va mordre. 앞을 보지 못하는 조율사. 그리고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인해 말 못하는 폴 등 부인에겐 뭔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듯 보였죠. Moi, je voulais être paysagiste. Vivre au grand air, planter des forêts, des jardins somptueux à perte de vue. 하지만 늘 좋은 기억만 떠올려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C'est censé être quoi, ces machins? 어린 시절 즐겨보던 프로그램을 연상케 하는 개구리들의 합창이 시작되는 가운데 집을 수리 중에 있던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제재 아저씨가 등장하죠. 그런데 지난날 해변에서 만난 광고주 덕에 아기용품 광고에 출연한 폴의 광고가 나오자 아빠 아틸라는 엄마를 몰아세웁니다. Et ma femme, elle a donné quoi en échange? 결국 엄마를 폭행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된 폴은 최면에서 깨어나고도 그 슬픔을 한동안 감당하기 어려웠죠. 그런 폴을 바라보는 부인은 괜시리 미안해집니다. C'est pas la mort qui l'empêche de vivre, ce gamin. Il tourne en rond. J'ai appris que Paul était de nouveau en finale pour le prix du jeune soliste. Mes félicitations. 한편 해변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 초대를 받은 폴과 이모들. 사방이 온통 중국인 뿐이라며 그 엄청난 인구수를 빈정대던 이모들에게 지인의 딸이 다가옵니다. C'est un joli prénom, Michel. 미셸은 폴이 마음에 들었던지 이후 그가 찾는 공원에도 찾아오죠. J'étais sûre que je vous trouverais ici. 사실 프루스트 부인에겐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울한 어린 시절을 뒤로하고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떠돌이처럼 지내던 부인은 최면을 통해 남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행복도 찾아왔습니다. Alors? 늘 밝아 보이던 그녀가 오늘따라 유난히 힘들어 보이죠. Écoute, mon petit père, j'ai pas la tête aux devinettes aujourd'hui.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당국에선 공원에 있는 큰 나무를 없애려 합니다. 병든 나무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지만 아이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던 큰 나무가 마치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삶처럼 느껴졌는지 부인은 투쟁에 들어갑니다. Elle peut avoir la main lourde, Madame Proust. Et puis, ce n'est pas une science exacte. 또 폴이 달라진 이유가 프루스트 부인이란 걸 알아낸 이모들이 그녀의 집을 찾아가 난장판을 만들고 부인까지 폭행하죠. Je reviens vendredi prochain. Madame Proust. 결국 아파트 내 정원까지 들켜버린 프루스트 부인은 폴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떠나버립니다. Monsieur Paul, de la part de Madame Proust. Qui c'est? Ton père, son blaze, Attila Marcel, il l'a trouvé dans une chanson. C'est l'histoire d'un gros dur qui cogne sa femme. Comment elle s'appelait déjà, celle qui chantait ça? 부인이 해줬던 말을 떠올린 그가 아틸라 마르셀이라는 곡을 직접 사와 스스로 최면을 걸어보죠. 부모의 사망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아빠의 폭력적인 모습만 떠올리던 그는 직접 답을 찾아봅니다. 프루스트 부인과의 특별한 인연을 통해 상처를 극복해가는 폴의 이야기는 마치 동화처럼 예쁘게 이어집니다. 결코 슬픔을 자아내는 어두운 영화가 아니죠. 델리 카트 쓴 사람들과 에일리언 4편, 그리고 아멜리에를 연출한 장피에르 주네 감독의 특유한 색채를 연상케 하는 색감들이 영화를 한가득 채웁니다.
콘도 요시우미의 1995년작 귀를 기울이면에서처럼 우연히 찾아간 윗마을, 한가로운 햇살과 함께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돼 생활의 활력소를 찾아내는 모습도 조금은 흡사하죠. 또 인도 영화에서나 볼 법한 단체 댄스 장면도 폴의 체면 속 기억에서 등장합니다. 화려한 색감으로 이어지는 슬픈 추억에서도 간간히 웃음을 주는 코믹적 요소가 다분하죠. 박제사가 꾸민 의사의 첫 작품,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인 고양이들을 바라보는 폴의 이모들처럼 코믹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무성 영화에서나 볼 법한 과한 배우들의 연기 장면도 많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에선 프랑스의 대표적인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기억에 대한 문구가 나오죠. 소설가의 이름에서 따온 프루스트 부인은 혼재된 기억에서 퍼즐을 맞춰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악기의 소리를 맞춰주는 조율사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조율하고 또 위로하는 중요한 캐릭터죠. 프루스트 부인이 선물한 마지막 최면의 허브티를 마신 폴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행복해 보이는 엄마와 아빠를 기쁜 듯 지켜보고 있던 어린 폴. 그는 이제야 부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죠. 아빠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된 폴은 프루스트 부인이 가르쳐준 사랑의 마음을 찾아 그토록 내뱉고 싶었던 한마디를 합니다. 빠. 폴의 아빠이자 노래 제목이기도 한 아틸라 마르셀이라는 원제목보다 오히려 한글식 제목이 더욱 완벽하게 느껴질 만큼 스스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특별한 인연에 대한 예쁜 이야기.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을 추천합니다.